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를 아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편안히 지내셨는지요? 지난주 20일부터 고3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날 처인구 용인고등학교로 나가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방역 상황을 살펴봤는데, 학생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를 했으며 체육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한 뒤 각자 교실로 입실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교문을 들어서는 우리 아이들의 설렘 가득한 얼굴을 마주하니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선 지난주 우리시 코로나19 확진 환자 양을 먼저 알려드린 후 개학과 관련된 추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지난 한 주 용인에선 3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24일 시민 2분이 각각 관내와 서울 성동구에서, 25일에는 한 분이 관내 확진 환자로 등록됐습니다.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이분들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 가운데 2명은 이태원 클럽 관련 N차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늘고 있는 만큼 방역 고삐를 더욱 바짝 당겨야 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마스크 착용이 나를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확진자 가운데 우리 시민은 아니지만 강남병원이 직장이어서 관내 환자로 등록된 용인 73번 확진 환자와 관련한 조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집단 감염에 특히 취약해 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발생 시점인 18일 11시 30분부터 20일 오전 9시까지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일반 진료를 중지하였습니다. 이후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 범위를 16, 18일로 정해 접촉자 133명을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직원과 입원 환자 등 밀접 접촉자 35명에 대해선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으며, 나머지 예외 환자 98명 가운데서도 증상이 있는 24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방역소독 후 20일부터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계가 있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은 신속히 보건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용 전화도 개설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지난 22일 기준 관내 31개 고등학교 8,399명의 고3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해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등교 전 가정자가진단, 등교 후 발열 검사 등으로 몸에 이상이 있는 학생 132명에 대해서는 즉시 귀가토록 해 가정학습을 하도록 조치했고,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 108명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교직원 역시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귀가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지 깊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우려하실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예정대로 고2, 중3, 초 1, 2학년 유치원생들이 등교를 시작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고1, 중2, 초 3, 4학년, 다음 달 8일부터는 중1, 초 5, 6학년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게 됩니다. 시에서도 방역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 방역단을 별도로 꾸려 관내 모든 학교에 등교 전후 방역 소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 우리 학생들이 실내에서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더더욱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에어컨으로 인해 공기가 사방으로 퍼지면 감염 위험이 올라간다고 하니 에어컨 작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정 시간 작동 후에는 반드시 실내 환기 등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26일부터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3,671명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 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는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운수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36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승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태원 클럽 사태와 관련해 소수의 방심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확산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을 노립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키지 못할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용인시는 지난 10일 집합 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32개 6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195개 유흥주점, 5개의 콜락댁 등 200개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후속 조치로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유흥주점은 물론 단란주점, 코인 노래 연습장 등에도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코인 노래 연습장 등에서 잇따라 확진 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3일부터 4개의 점검반을 추가로 편성하여 관내 61개 코인 노래방과 77개 단란주점을 전수 점검하였습니다. 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명령 기간인 다음 달 7일까지 매일 해당 업소를 점검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노래 연습장이나 PC방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클럽과 노래방 등 감염병 집단 감염 위험시설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 출입 명부를 6월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유흥시설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 사례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대처 및 방역에 구멍이 생기자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 휴대번호 등 개인정보는 4주 보관 후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용인시도 정부의 방침을 주시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차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용인시는 경기도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치 이후에도 그간 공개된 정보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흔적 지우기에 나섭니다. 그동안 지역 내 확진자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공개돼 사생활 침해나 낙인 효과로 고통받는 것은 물론 방문업소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코로나19 인터넷 방역단을 운영합니다. 방역단은 맘카페를 비롯해 각종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떠돌아다니는 불필요한 확진자 관련 정보를 찾아서 삭제될 수 있도록 11월 달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인터넷 방역 신고센터도 설치해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해당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쁜 기억을 지우고 희망을 채울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삭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가계를 뒷받침하고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이나 돌봄 지원금 지급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초중고교생 전원에게 지원하는 돌봄 지원금은 지난 25일까지 89.1%가 지급됐는데 접수가 29일 날 마감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함께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이미 95.7%가 지급됐고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지난 25일 기준 93.3%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와 용인시의 재난기본소득 기준일 사이에 전출입해 전액을 받지 못한 2,346가구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월 29일 이전 타 시도에서 용인으로 전입해온 가구는 6월 1일부터 운명동 주민센터에서 이후 전출한 가구는 온라인 문서 24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세 가지 지원금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고 앞서 받으신 분들께서도 지역 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도록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일자리마저 잃고 생계난을 겪는 분들에겐 당장의 지원금보단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게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용인시는 공공 일자리 제공 등 단기적으로 취업난을 해결하는 한편 대규모 기업 유치로 산단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중장기적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충 계획에 맞춰 우리 시에서도 공익 가치를 창출하는 6,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민의 삶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선별하여 기반시설, 농촌 빈집, 관광농원의 실태 조사와 산지 전용허가 전산화를 비롯하여 지구단위 계획 이력 및 현황 자료, 개발 부담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용인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 특색 사업으로 제안한 일자리 중 관내, 장애인, 독거노인 실태조사 사업, 공장, 공중화장실, 버스 정류장 등 관내 주요 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사업 등은 시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일자리 전용 전화 324국에 6,000번으로 일자리 마련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립한 데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받았습니다. 경력에 도움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가정 돌봄 서비스, 농가 인력 지원, 지역 아동센터와 작은 도서관 등의 일자리 제공, 소상공인 권역별 전수조사, 경력 단절 인력 풀 활용, 축산환경 감시원, 코로나19 홍보물 디자인 제작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시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라이브 방송 이후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일자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용인시는 6월 17일엔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1,000여 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유례 없는 감염병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29일까지 박람회의 우수기업 면접관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실업률이 높아진 청년층을 비롯해 여성,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엔 용인시의 첫 대형 산단인 용인 테크노밸리가 준공됐다는 소식을 보도자료로 전한 바 있습니다. 12년 만에 캐거라 저도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곳 산단엔 119개 기업이 분양 계획을 체결했는데
모든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약 6,70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고용 유발 효과도 큽니다. 이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시의 경제 도심이 될 프레텀 시티 등을 연결하는 선상에 있어 명실상부 첨단 기업도시 용인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가 이처럼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고 산단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우리 아들, 딸을 위한 많은 수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3천여 용인시 공직자들은 용인의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중장기적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는 아직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의 주체로서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경비원과 택배기사 등 모든 분들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면 이 위기는 더욱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를 완벽하게 퇴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장하영님 질의 내용인데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산면 일대가 개발되면 기존의 하천, 지역 등이 다 없어질 텐데 용인행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이런 자료 등을 보존할 계획은 없는지. 원산면 일대에 물론 여러 가지 지도가 일부 바뀌리라고 봐요. 특히 이제 그 지역에 접근하는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달라질 텐데요. 그러나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이제 공장으로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가 이제 지금 있는 가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역사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일자리를 창출해서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기록 보존 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또 박정원님 질의 내용인데요.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살려 용인행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용인은 일자리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마도 그런 걸 전공하신 분이라면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업무, 또 SNS 콘텐츠 기획 업무, 또 디자인과 관련된 어떤 사업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우성님 질인데요. 용인시에는 도로에 있는 가속 방지턱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자리 사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요청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래에 정말 준비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축적이 얼마나 충실하게 내실 있게 작성되었냐가 아마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그게 축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이걸 위한 일자리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이제 그와 아울러서 어떤 보상을 할 때 이중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 지적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선현님 질의 내용인데요. 긴급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의 타 시도에서 3월 24일부터 3월 28일 사이에 전입하였거나 또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 사이 타 시도로 전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이런 분들 중에서 그것을 받지 못한 분들, 이것은 지급을 할 계획이니까요. 아마 주민센터에 가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가구가 전출입한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되며 일부 가구가 세대 편입할 경우에는 지금 그것이 제한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장현경님 질의 내용인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은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이제 추가지원금은 100% 이제 도비와 시비로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입 가구일 경우에 경기적 화폐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타시도 전출 가구의 경우에는 사용의 불편함, 와서 사용하려면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이 된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용인시에서 집행하는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 사업의 경우 중증 환자의 보건소 이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증가시키며 어르신 안전을 증가시키기 위해 1차 의료기관으로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용인시 특화 사업으로 어찌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시의를 두고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아님 질의 내용인데요. 재난 근로소득 진짜 좋았습니다. 용인시 학생들만 최초로 지급한 돌봄 자금 진짜 최고예요. 용인시 최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25일까지 지금 89.1%가 지급이 됐으니까요. 이게 29일 날 마감입니다. 29일 마감이 넘어지면 그걸 놓치기 때문에 꼭 29일 이전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 있나요? 강교신분 주용진님, 학생들의 등교에 대코로나 안정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방역당국인 용인시의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학교를 가보니까 의심 환자를 별도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다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휴식을 하게 하고 119 구급대를 통해서 보건소 선별지소소로 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학교별로 다 갖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방역 지원단, 각 구별 학교 청사의 소독을 지금 현재 지원 중에 있거나 지원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에 그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별도의 방역단을 편성해서 더욱더 많은 방역을 지금 주로 보면 주 1회 정도 내지는 2회 정도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방역을. 그런데 그것을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단축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 컨트롤 타워는 물론 당연히 우리 서울시청 상황실이 되겠죠. 네.
박정희님 질의 내용인데요. 시장님, 제 아들은 이번에 결혼해서 방학 중에 방학동에 4월에 전입했는데 전입 기간이 한 달이 안 되었다고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진짜 못 받습니까? 이것은 3월 29일 기준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전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여기는 아마 방학동이라고 보니까 이게 서울인가요? 방학동이? 네. 근데 아마 29일 기준에서 그 해당 주소지에 가서 신청하시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롯데캐슬 파크나인 주민 일동님이 보내셨는데요. 같이 이렇게 함께 청취하신 모양인데요. 댓글을 통해 성북동 롯데캐슬 파크나인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교통 문제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신데, 예, 아마 교통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제가 빠른 시간 내에 현장을 가서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질문을 계속 해주시면 저희 실무진들이 댓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